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명성교회에 이어 강남의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 신도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9일과 16일 예배에 참여한 가운데 소망교회는 당분간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이번 주말 예배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2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과 강동, 송파에서 하루에 2명에서 4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폐쇄되는 시설들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LS 용산타워는 폐쇄됐고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당 성북갑의 김영배, 강동을 이회식, 중랑갑은 서영교 후보가, 통합당 노원병에는 이준석, 광진갑 김병민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공천이 더딘 서대문구는 이번 주말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강남구에서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신천지 교인인 27세 남성으로 이 남성은 지난 19일부터 논현동 누나집을 방문 중이고 다른 1명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온 30세 여성으로 압구정동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양천구 소재 서울시립 서남병원으로 이송 조치돼 치료 중으로 구는 확진자 거주지 등 1차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은 명성교회 부목사로 알려졌는데요. 등록 교인만 8만 명에 가까운 만큼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 A씨와 A씨 지인의 자녀 B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같은 교회 신도 5명과 함께 코로나19 슈퍼 전파지로 지목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뒤 당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후 일요일인 16일 부목사 A씨는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명성교회 오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지인의 자녀 B양은 A씨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14일 이후 일시적으로 A씨 가정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강동구 확진자가 활동했던 교회입니다. 확진자는 이곳에서 교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달 중순 열린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와 장례식장을 동행했던 사람들과 확진자들과 최근 접거리에 있었던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편 강동구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8만 명에 육박하는 대형 교단으로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동구는 명성교회 현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밀접 접촉자를 비롯한 강동구 명일동 일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송파구에서는 나흘간 8명, 25일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이 완치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송파구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한 가운데 22일부터 나흘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5일 하루에만 4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의 두 번째 확진자는 문정 2동에 사는 55세 남성입니다. 지난 12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21일부터 두통과 고열 증상이 심해져 다음날 검사를 진행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두 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아내와 아들은 남편 확진 직후 22일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3일 검사한 결과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잠실동에 사는 44세 여성으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회사 동료입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27세 여성으로 경찰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경찰병원에 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근무한 의료진 12명과 검사를 진행해 25일 혼자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7번째 확진자는 방이동 거주 40세 남성으로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송파동에 사는 35세 남성입니다. 지난 24일 태국 후아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17일부터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여 입국날 검사를 실시해 2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번째 확진자는 오금동에 사는 24세 여성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과 지난 16일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21일부터 증상을 보여 24일 검사, 25일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송파구는 확진자 거주지 인근을 방역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송파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째와 3번째, 4번째 확진자는 일가족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파구의 코로나19 2번째 확진자는 지난 12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내와 아들에게 전파됐는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2번째 확진자 남성은 지난 18일 자택인 문정이동 올림픽 회밀리타운 아파트에서 버스를 이용해 성남에 있는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엔 아내가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 파크 하비오점에 들렀습니다. 19일에도 회사를 다녀온 뒤 베스킨라빈스를 방문했고 20일에도 회사를 거쳐 문정동 소재의 교동짬뽕에 방문했다가 다시 베스킨라빈스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엔 출퇴근 후 문정동 굿모닝 이비인후과와 하나약국을 거쳐 저녁에 베스킨라빈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2일 확진 판정 후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번째 확진자 아내는 18일 베스킨라빈스, 문정동 미아리 우동과 하나약국을 다녀왔습니다. 19일에도 역시 베스킨라빈스로 출근했다가 문정동 개경 순댓국에 들렀습니다. 20일 베스킨라빈스 출근 이후 교동짬뽕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베스킨라빈스만 들렸고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4일 확진 판정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3번째 확진자는 베스킨라빈스에서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번째 확진자 아들은 18일 베스킨라빈스에만 들렸고 19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학원에 출근했다가 돌아왔습니다. 20일엔 지하철과 광역버스를 타고 남양주 친구 집에 들렀다가 문정동 소재 교동짬뽕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22일엔 동대문구 장안동 학원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 조치됐고 24일 확진 서울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4번째 확진자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김포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장의 일부 층은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70%를 운영 중단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S 용산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용산구에선 지난 25일 해당 건물의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 근무지인 16층은 2주간 폐쇄하고 14층에서 21층까지는 다음 달 1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회관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구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48곳 중 313곳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겁니다. 현재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시설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일자리 시설, 쪽방 상담소 같은 취약계층 복지시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현황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과 축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서대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천이 더딘 상황인 가운데
얼마 전 미래통합당이 서대문구 을선거구의 경선을 확정짓고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먼저 서대문구 을선거구 살펴보죠. 지난번에는 예비후보가 4명이었는데 몇 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까? 네, 당초 미래통합당에선 4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이달 초 서류 심사와 면접이 진행됐고 이 중 2명은 컷오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 을선거구 경선 대상자는 김수철, 송주범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네. 경선은 28일과 29일에 거쳐 진행되고요.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됩니다. 예, 100% 여론조사, 기존의 경선 룰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선을 치를 경우에 당원 투표 50%에 여론조사 50%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원에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인데요.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여러 정당이 합쳐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에선 당원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특별히 이번 21대 총선에선 100%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이번엔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두 후보 모두 총선에서는 첫 출마를 하고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김수철, 송주범 두 후보는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두 후보 모두 서대문 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던 고 정두현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네. 또 같은 시기에 서울시의원을 지냈고요. 김수철 후보는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이 지역이었고요. 송주범 후보는 홍제, 홍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도 닮아 있습니다. 김수철 후보는 최근까지 정양석 의원의 보좌관이었고요. 송주범 후보 역시 고 정두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이 닮은 점이 많은 만큼 서로 이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두 후보가 내세우는 승부수는 뭡니까? 네, 닮을 꼴 후보라 불리지만 또 각자가 꼽는 강점은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 김수철 후보는 정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치학을 전공했고 또 그 시절부터 정치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어필합니다. 지난 20여 년을 정치 현장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정치 전문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감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꿈꿔온 역동적인 정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네, 또 이에 반해 송주범 후보는 서대문 을 지역의 특성상 이곳은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의원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에 성과를 가져왔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서대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니? 너 뭐 했니 그동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만큼 여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 서대문에서 후보가 된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여기를 알아야 돼요. 네, 100% 여론조사인 만큼 민심의 추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는 아직입니까? 네, 현직 의원이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천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이었고 또 별다른 인물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서 김 의원의 재선 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선이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공천도 다음 주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대문구 을선거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갑선거구 살펴볼 텐데 우상호, 이성원 두 후보의 6번째 맞대결이 성사될까요? 네, 갑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만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초 3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했었는데요. 일각에선 이성원 후보의 단수 공천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당에서 공천 신청 추가 공모가 진행됐고 게임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염영숙 후보가 추가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서대문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4명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을선거구에 이어 갑 지역 또한 경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당과 야당 공천 확정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구도 점차 후보자 윤곽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서대문구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어제까지 1차로 진행됐던 전국 29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6곳으로 먼저 성북구 갑은 김영배 후보가 3선의 유승희 의원을 누르고 1위에 올랐고, 강동구 을도 구청장 출신인 이혜식 후보가 현역인 심재권 의원에 앞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밖에 중랑구 갑은 현역의 서영교 의원이 공천됐고, 영등포구 을은 김민석 전 의원이 신경민 현 의원을 따돌려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4.15 총선에 나설 미래통합당 노원병 후보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천 확정됐고, 광진갑은 김병민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맞춤형 공천을 했다며, 새로운 보수당 출신인 이준석 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노원병에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총선과 보궐선거에 이어 노원병 선거구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광진갑에서는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정치시사평론가 출신 김병민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돼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예숙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마포갑 선거구가 경선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에서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마포갑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강승규 전 의원과 김우석 당대표 특보입니다. 당초 마포갑 선거구는 미래통합당에서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면접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이 2배수 경선을 확정하면서 1명이 컷오프됐고, 강승규 전 의원과 김우석 예비후보 간 격돌이 된 겁니다. 먼저 강승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입니다. 이후 공천 불운으로 국회 재입성에는 실패했지만 당협위원장과 서울시당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을 해봤고, 이 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그 조직에 저는 일정 정도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등을 강승규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김우석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로 정당인입니다. 일부 채널의 패널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당대표 특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극복해야 할 상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50년 세습패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쨌든 극복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막아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마포갑 경선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권리당원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선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현 의원과 김빈 예비후보 간 대결로 최종 후보가 선정됩니다. 3선의 중진 의원과 청와대 출신의 정치 신인 간 경선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이외 마포갑 선거구의 경우 바른미래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3명의 예비후보 등록자가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강남구의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보다 빨리 일부 지역 후보를 확정했고, 미래통합당은 강남구 가불병 지역에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갑과 을 지역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강남 갑 지역에는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얼굴을 알린 4선의 김성곤 전 의원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선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 만큼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한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갖고 있던 그 상생과 평화의 정치라는 그 가치를 우리 주민들한테 호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정치는 화합, 그리고 경제는 실용,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번에 강남 국민들의 허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 을 지역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은 전현희 국회의원도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전 의원은 3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총선 공약 기획단 부단장과
코로나 대책 추진단 공동단장,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며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약 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런 신규 사업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2명의 의원은 강남을 떠나게 됐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은 지난 21일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의 종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4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이달 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구를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강남구 갑을병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해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된 송파병 여선웅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역인 남인순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제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위가 여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공천재심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후보 간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도심 내 집회 제한 장소를 확대했지만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나란히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